안녕하세요. 오늘은 디파이 프로젝트 올림푸스 팩트에 대해서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핵심 주장, 바로 안전성과 장기성에 대한 논리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변화무쌍한 디파이 세계에서 신뢰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투자의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고 이걸 극복하는 최고의 증거는 바로 시간이다. 이게 바로 이 프로젝트가 내세우는 핵심 철학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올림푸스 팩트가 스스로 검증된 프로토콜이라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뭔지 그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몇 년 동안 운영되던 올림푸스 다오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핵심 멤버들이 더 좋게 업그레이드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디파이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말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들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주장이 바로 안전성입니다. 이 안전성을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 기둥은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 회복력 있는 경제 모델, 그리고 탈중앙화된 거버넌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와, 이름만 들어도 든든하죠? 그럼 각각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안전하다는 건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기술적인 안전성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디파이판이 얼마나 험난한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래시론 공격이나 재진입 해킹 같은 거요. 이게 뭐냐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프로토콜에 있는 돈을 몽땅 빼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기술들이거든요. 순식간에 프로젝터 하나가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주장이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프로젝트의 뿌리가 되는 올림푸스 다오 코드가 2021년에 나온 이후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해킹을 당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와, 이 험난한 디파이 세계에서 말이죠. 이걸 기술적인 안정성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내세우는 거죠. 자, 기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경제 모델을 한번 보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와, 정말 파란만장했네요. 2021년에 출시해서 엄청난 불장을 겪고 또 2022년, 23년에는 모두가 알다시피 끔찍한 하락장을 온몸으로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건데 이건 뭐 시장의 온갖 풍파를 다 겪으면서 내공이 쌓였다 이런 주장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바로 거버넌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프로젝트들은 창립자 몇 명 혹은 핵심팀 몇 명이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만약 그 사람들이 떠나거나 뭐 나쁜 마음을 먹으면 프로젝트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의사결정 권한을 커뮤니티, 즉 사용자들이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인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좋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안전한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해킹도 안 당하고 시장 폭락도 버텼고 특정인에게 의존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 이 프로토콜은 아예 오래 가도록 설계되었다는 게 두 번째 핵심 주장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한번 보시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프로토콜의 작동 방식이 무려 100년 넘게 운영된 미국 연준,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모델을 참고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연준이 금리 조절하고 돈 풀고 하면서 세계 경제를 관리해 왔잖아요. 바로 그 안정적인 시스템의 핵심 원리를 블록체인 위로 가져왔다. 이런 설명입니다. 스케일이 엄청나죠? 바로 이 말이 그들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론으로 검증하는 것과 시간으로 검증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다. 백날 백서에 좋다고 써놓는 것보다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버텨온 게 진짜라는 거죠. 자, 다음 얘기를 하려면 뱅크런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은행에 돈 맡긴 사람들이 저 은행 망할 것 같아 하면서 동시에 돈을 빼러 몰려가는 상황.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호화폐에서도 똑같아요. 갑자기 다들 팔려고 달려들면 가격이 폭락하고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죠.
그래서 이런 끔찍한 뱅크런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선형 출시 모델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수익에 나서 돈을 빼려고 신청을 해요. 그럼 그 돈이 바로 제 지갑에 꽂히는 게 아니에요. 대신 정해진 기간에 걸쳐서 쪼개서 조금씩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갑자기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기존 암호화폐 투자랑 접근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때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지 이게 기본이잖아요. 타이밍 싸움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내리는 거에 연연하기보다는 토큰을 장기간 예치, 즉 스테이킹해서 이자로 받는 토큰의 개수를 계속 불려나가는 복리 전략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이야기들이 만약 여기에 참여를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선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료에 따르면 이건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는 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들이 말하는 생각의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프로젝트가 망할까, 안 망할까, 이런 생존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내 자산이 얼마나 불어날까라는 성장의 문제로 포커스가 옮겨간다는 거죠. 이 그림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네요. 왼쪽에 있는 건 이거 대박 날까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베팅하는 일종의 도박에 가깝다면 오른쪽은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참여하는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지금까지는 이 프로젝트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주장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미래는 어떨까요? 앞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2025년과 2026년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드맵을 보니까 계획이 꽤 구체적이네요. 2025년 11월에는 탈중앙화된 이커머스 쇼핑몰을 열고 또 고급 주류 브랜드나 자동차 그룹과도 파트너십을 맺을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026년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프로젝트의 모든 방향을 커뮤니티가 투표로 정하는 완전한 탈중앙 거버넌스를 이룬다고 합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질문으로 하고 싶습니다. 100년도 더 된 낡은 금융 모델에서 영감을 얻은 이 시스템이 과연 급변하는 디파이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과거의 그림자를 좇는 것에 불과할까요? 그 판단은 결국 여러분의 몫이겠죠.